2025년 많은 이슈가 잇따르며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세계는 한 해의 선택이 남긴 결과를 마주하고 American 있는데요. history. It's our declaration of economic independence. 高市早苗君をもって当選者と決しました。 곳곳에서 불거진 갈등은 세계 안보를 시험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변화가 아니라 격변이라는 말이 더 어울렸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세계 이슈 가운데 가장 뜨거운 반응을 불러온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AI였습니다. 동의하시죠? 주된 이유는 높은 실무 활용도에 있다는데 전문가와 함께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 AI라는 게 뭔가요? 사실 AI가 이야기된 지는 이런 50년이 질문이 제일 훌쩍 어려워요. 넘었고요. 네. 처음에는 계산을 빨리 하는 인공지능 계산기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인간의 언어 또는 인간의 미디어에 도입을 시키면서 최근에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50년이나 된 역사가 있는 거라고요? 와, 그래요. 아마도 10년 후에 2025년을 돌이켜 생각을 해본다면은 AI의 원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꼽는 첫 번째 변화는 작년까지만 해도 텍스트 위주였던 AI가 이젠 영상과 이미지까지 완벽하게 구현해낸다는 오늘은 거죠. 비둘기 타고 출근 브이로그예요. 와, 이거 너무 흔들리는데요? 충격이죠. 네. 현실에서 불가능한 장면들이 연이어 등장하며 기술의 진화를 실감하게 합니다. 루프탑 수영장인데요.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아찔한 장면을 구현해내고요. 누굴까요? 네, 고 아인슈타인이 UFC 경기장에 등장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어느새 잊고 지내던 과거의 나와 마주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놀라운 진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볼거리가 많았죠. 촬영 끝나고 운전해서 가는 길에 작가님한테 연락을 할 때 채팅창에 제가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운전하면서. 그럼 제가 말을 하면 얘가 쩌쩌쩌쩍 써주거든요. 이게 굉장히 편리해요. 이것도 AI인가요? 아, 예, 당연히 AI고요. 교수님께서 일상에서 쓰는 AI 기능 어떤 거 제일 많이 쓰세요? 차 안에서 챗GPT와 대화를 나누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이걸 통해서 나 오늘 이런 인터뷰 가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을 강타한 AI 기술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진을 일본 유명 만화 스타일로 바꿔서 SNS에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기 만화는 물론이고 한국의 유명 캐릭터까지 못 만드는 게 없었습니다. 유명한 일본의 만화체를 가지고 사진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저작권의 문제는 없나요? 궁금합니다. 저작권 침해 가능성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논란 중이다.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해당 캐릭터를 만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과거 AI를 이용해 만든 좀비 영상을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새로운 논란도 불러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갑자기 뭔가가 안으로 뛰어들어오죠. 다름 아닌 곰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곰 출몰이 잦아지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こうってこう言うても血だらけで真っ赤っかなってる。 커다란 곰이 건물 외벽을 순식간에 오르는 모습 놀라운데요. 실제 상황 같지만 아니에요. 이거 AI 영상입니다. 이로 인해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AI로 만든 가짜 의사나 교수들이 약을 파는 불법 맞아요. 광고를 많이 보셨을 저도 많이 겁니다. 봤습니다. AI가 만든 가짜란 걸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 바로 딥페이크 광고인데요. 한번 볼까요? 딱 3개월만 드셔보세요. 절대 식단, 운동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진짜 같아요, 이거. 네, 딥페이크란 기존의 이미지나 영상 등을 조작해 만든 가짜 콘텐츠를 뜻합니다. 날로 정교해진 딥페이크 기술이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너무 사실 같은데 가짜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가 맞나?
이거 사실 맞나? 다시 검증을 해봐야 되고 좀 의심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제 아이를 위해서 저만의 스토리로 된 창작 동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AI가 정말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정적으로 네, 맞아요. 사용되는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유명 사건들을 딥페이크라든지 AI 기술로 잘못 해석하거나 내가 가지 않았던 또는 해보지 않았던 특수한 장소에서 내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 이슈나 재난 상황을 소재로 오직 조회수를 노린 조롱성 영상들이 제작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딥페이크 악용에 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 기업들에 강력한 제재가 내려지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도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AI가 달라진 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관련 인물들이 주목받으면 떠올랐습니다.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8명 중에 글로벌 AI 혁신을 주도하는 3명의 핵심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화제의 3인방 이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인류가 막 석유를 발견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젠슨 황은 석유 자체를 시추해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샘 알트만은 이 석유를 가지고 휘발유나 경유와 같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일론 머스크와 같은 경우는 석유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큰 변화를 이 3명의 플레이어들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근한 인물들이죠. 젠슨 황은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한국을 방문해 치맥 회동을 하면서 산업계는 물론이고 국민적인 큰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extraordinary, what we will announce today and the beginning of a very exciting journey for Korea AI.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겠다며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했던 5만 장을 훌쩍 뛰어넘는 물량이 에이펙을 계기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확보된 GPU는 데이터 센터 확장과 차세대 AI 개발 등에 활용될 Very 예정이라고요. honored to be here today and to support Korea's ambitions to develop an incredible, thriving local AI ecosystem. 샘 올트먼 역시 현재 AI를 이끄는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생성형 AI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실생활에 확산시킨 인물로 꼽히고 있죠. You can get used to anything step by step. I think if I were like transported from 10 years ago to right now all at once, it would feel very disorienting. But anything does become sort of the new normal, so it doesn't feel any different. 샘 올트먼과 경쟁 구도를 이루는 인물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이 개발한 이 어플리케이션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큰 인기를 몰았다고 해요. 예, 받은 적 있죠? 한국 부모님들도 많이 만났더라고요. humans in safety. It will be ultimately 10 times safer than a human. 또한 일론 머스크의 AI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차 핸들에 손을 대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스스로 이동하는 거죠. 하지만 초기의 AI는 다소 어색합니다. 미완성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발전해서 무척이나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현재는 이 3인방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진화하며 활용되고 있습니다. 25년 AI 분야에서 크게 변화한 세 번째 특징은 일부 사용자 또는 실험실에 있었던 AI들이 이제 일상으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한 그러한 변화의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변화, 바로 생활 속에 스며들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중고마켓에서 이 글을 올리는데 사진을 이렇게 딱 올리니까 어떤 제품인지를 쓰지 않아도 알아서 생성해줘서 딱 써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게 집에서 쓰고 있는 TV 그리고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에도 다 AI 기술들이 접목되어 있고요. 실시간으로 그 정보들을 처리해서 가전제품들이 작동되고 있는 게 25년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장을 보고 반려견에 밥을 주고 빨래도 다 됩니다. 키 168cm에 몸무게 30kg, 내년 출시를 앞둔 미국의 가정용 로봇인데요. 2026년은 로봇 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변화들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실제로 AI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긴 하겠죠. 예, 그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직업도 생태계와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사라지고 새로 나타나고 AI를 잘 다루는 쪽 직업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예 AI와 상관없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감동, 감정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직업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거고 확장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기술 자체가 너무너무 쉬워지고 있습니다. 시니어 인력들도 어렵지 않게 이 기술을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함께 판단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